여러분, 이거 아세요? 1971년 9월 미국 텍사스주,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데이빗. 다른 신생아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한 아이 같아 보였지만 데이빗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은 무균 처리된 인큐베이터로 옮겨지는 단 20초의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데이빗은 신생아 10만 명 중에 1명꼴로 발병한다는 중증 복합 면역결핍증, 일명 스키드라 불리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데이빗의 몸엔 면역 반응이 필요한 세포를 만드는 기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에 외부에 노출된 순간 데이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끔찍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데이빗은 태어나자마자 치명적일 수 있는 감염을 피하기 위해 평생 동안을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사실상의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채 따뜻한 엄마의 품이 아닌 차디찬 무균 장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 당시 스키드 환자의 대부분은 태어나자마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둘째 아들을 생후 7개월 만에 같은 질병으로 잃은 경험이 있었던 데이빗의 엄마 캐롤 베터는 다시 태어날 아이가 아들일 경우 50%의 확률로 스키드 환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임신 중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주치에게 이 사실을 알려 기적적으로 데이빗을 살릴 수 있었죠. 텍사스 휴스턴 아동병원은 면역체계가 완벽히 갖춰지기 전까지 데이빗이 생존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비닐막으로 외부와 완벽히 격리된 일명 버블이라 불리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데이빗의 세상은 다른 평범한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듣는 모빌이 돌아가는 소리나 애완동물의 울음소리,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같은 평범한 일상 속의 소리 대신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에어 컴프레셔의 소음과 내부 살균을 위해 끊임없이 작동하는 장비들의 소리들이 항상 맴돌았고, 격리된 데이빗에게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무균 장치에 설치된 이 초라한 장갑을 통해 엄마에게 안기는 것이 고작이었죠. 스스로 부모를 껴안을 수 없고 체온 또한 느낄 수 없는 갓 태어난 아이에겐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었지만 데이빗의 부모는 그저 이렇게라도 아들을 만져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데이빗의 누나 캐서린의 골수 이식을 유일한 치료법으로 본 의사들은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난다면 데이빗이 2살이 될 무렵엔 버블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희망은 가차없이 무너졌습니다. 캐서린의 골수 조직이 데이빗과 맞지 않는다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계속 흘러 데이빗은 자신과 세상을 분리한 버블과 함께 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데이빗의 사연은 전국의 각종 뉴스와 TV쇼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데이빗을 버블보이라 불렀죠. 이후 전국 각지에 모인 성금으로 막대한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었던 데이빗은 말과 글 그리고 숫자를 배우며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전혀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데이빗이 6살이 될 무렵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선 데이빗이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걸을 수 있도록 완전히 밀폐된 개인용 멸균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멸균 장치와 연결된 호스로 인해 그렇게 멀리 나갈 수는 없었지만 이 장비의 도움으로 데이빗은 마침내 스스로 엄마를 껴안을 수 있었고 누나와 함께 캐치볼을 즐기며 그토록 바라던 바깥 세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병원 측에서 멸균복이 안전하지 않다며 이를 말리기 시작했고 바깥 세상에 대한 데이빗의 열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후 데이빗은 친구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고 데이빗의 가족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죠.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흐른 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골수의 일부가 맞지 않아도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완치를 보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도박에 가까운 시도였기에 아들의 목숨을 두고 저울질할 수 없었던 데이빗의 부모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앞으로 자신의 생일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는 데이빗의 이야기를 듣게 된 데이빗의 부모는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골수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1983년 10월 마침내 데이빗은 누나의 골수를 이식받게 되었죠. 매우 다행스럽게도 수술의 경과는 아주 좋아 보였고 성공적으로 이식이 끝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데이빗에겐 고열과 함께 바닥에 피를 토하는 거부 반응이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불과 2주 만에 림프종이 면역체계가 없는 데이빗의 몸 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했죠. 결국 치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의료진은 13년이란 시간 동안 데이빗과 세상을 가로막고 있던 비닐막을 철거했고 의사가 되고 싶다던 데이빗은 비닐막에서 나온 지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데이빗의 이 기구한 사연을 그저 평생을 고통받은 불쌍한 아이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데이빗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은 너무나 값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병마와 싸운 데이빗의 생존 기록과 자료는 스키드에 관한 치료법에 큰 발전을 가져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전 세계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고 현재는 불치병이 아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